네, 안녕하세요. 기본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4일이고요. 자, 몇 가지 어제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언급드리고, 요즘 최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화면 보시면, 이재명 후보 나오고 있죠. 조기 대선 핵심 쟁점은 집값이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뭐 다른 내용 뭐 설명 필요 없고요.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토론에서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올해 뭐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선거 이후에 뭐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떤 지역을 특정 지역을 어떻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또 관련 주들이 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 대표였죠. 전 당 대표 이제 예비 후보가 만약에 지금 공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충청권 뭐 예를 들면 세종하고 군산 쪽 이쪽을 좀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부터서도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좀 지켜봅시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관련된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이 꼭 굳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최대 관심사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재테크하거나 투자하는 부동산 뭐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주라는 거는 또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리 좀 대비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이죠. 뭐 예를 들면 주택을 분양주택을 연 3만 가구 공급하겠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당선된 사람들 보면은 그 4강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4명으로 이렇게 주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4명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우측에 이름 나와 있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 사람들도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 주냐 요거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그 방향이 좀 많이 틀려지겠죠. 힘이라든지 세기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쪽을 계속 공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리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을 미리 선침해 놓고 뭐 예를 들면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차트 있죠. 우하락한 패턴, 즉 바닥이 어느 정도 체크된 낙폭이 좀 심한 종목들 그 위주로 포트를 좀 구성해 놓는 게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에 대한 전국이 본격화된다. 여야 부동산 정책 규제와 완화의 기로로 가고 있고 민주당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3법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공략하고 있다.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소스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제가 지난 2주 전에 HDC 현대산업개발을 공략을 했었죠. 지금 오늘도 주가가 좀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차트는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히든 종목을 좀 공략을 했는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인테리어 쪽을 좀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달쯤 됐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섹터가 지금 너무 잠잠하다.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거래량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요 내용인데 일단은 그리고 요 다른 종목은 알래스카 LNG 쪽을 좀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9시 미국 현지에서 네, 관세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협상 아니고요. 협의입니다. 협의. 이게 협상이냐 협의냐 요 단어 한 글자 차이인데 협상 같은 경우는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협의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이전에 뭔가의 그 대화를 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장관과 장차관들이 지금 거기를 가서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국민이 투표한 사람도 아닌 장차관이 가서 뭐 어떤 거를 좀 성과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성과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르긴 하는데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서는 약간의 그 불확실성이 있어요. 뭔 불확실성이 있냐? 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가스가 정확히 얼마나 있고 이 가스관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같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어떠한 견적이 얼마나 나올 것 같고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게 숫자적으로도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가스 공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업계나 가스 쪽 여기 보시면 알래스카 사업 관련 정보 없어 아직까지는 판단 불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 한국의 LNG 구매 확대를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지금 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뭐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지역들 사람들 지역 국가들이 지금 미국 원유를 한 60% 정도 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더 높여달라고 하는 거고 한국이 한 15% 정도 거기에서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데 한국 비중을 못해도 20에서 25% 이상 더 올려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지도에서도 나와 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 파나마 운하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넘어오는 구간이 최소 3주라고 해요. 뭐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뭐 조금 더 늘어진다고 하면 지금 뭐 한 4주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알래스카에서 오게 되면은 최소 9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원유를 공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 받는 거는 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사업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관세에 대한 이런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저녁 9시 요거 관세 협의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안보 관세뿐 아니라 안보 현안도 연계한 원스톱 협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여부 요구 그리고 정부 실사단을 좀 파견해서 미 LNG 수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트럼프 미 해군력 강화 위해서 조선업을 협력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 쪽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소스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손을 내미는 그런 게 조선과 그리고 지금 LNG거든요.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지금 손을 먼저 뻗은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드 우리가 받고 또 추가로 미국에 한테 요구할 게 바로 또 관세나 또 여러 가지 또 기업들 또 협력하는 약간 이런 부분으로 좀 밀고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하나엔진,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은 하나엔진이 조선 쪽에서 일단 하나엔진 저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 비공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이제부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하츠.
인테리어 관련이고 건설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다른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계속 그 구간 5,000원대 이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움직였죠. 자, 이러면서 약간의 그 박스권 장세가 좀 못해도 한 2, 300원 정도 위로 상승한 상황인데 최근 패턴에서 자, 지금 보시면 최근 패턴에서 거래량이 모아가는 단계가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골든크로스가 형성되면서 지금 위로 상승하는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로 보이죠. 자, 이런 자리에서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못해도 6,500원 이상까지는 한 번 더 우리가 1차적인 가격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위로 강하게 한번 상승했을 때는 6,500원 가볍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1차는 6,500원까지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는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4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26,000원쯤을 보고 있어요. 저는 26,000원까지 상승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보유할지 아니면 버리고 갈지 그거는 그때 결정하면 되는데 일단은 위 전 고점 전 고점 구간까지 계속 지금 고점 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올해 고점은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작년에 있었던 이 고점 28,200원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 구간이 26,000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이 구간 반드시 넘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평가 종목입니다. PBR이 0.4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6년, 올해보다는 2026년부터 매출 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대통령 선거 이후로 건설주가 받을 그 수혜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건설주, 경기 민감주로 반응하는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이 어쨌네, 중국 경기가 어쨌네, 막 이런 지금 판단하는 거는 뭐 건설주랑은 좀 약간 해당 사항은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건설주들이 한번 이제 랠리를 하고 가는 시기는 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랑도 좀 엮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봅시다. 일단 올해는 좀 건설주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몇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해석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엔진 보시면 여전히 차트는 고점 사냥하기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이 고점 뚫고 올라간다. 27,500원짜리죠. 예, 요 구간 한 번 더 걸터 얹어서 캔들이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 상승 고점 돌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천천히 대응하기가 여유 있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고 어쨌든 조선업종에서도 특히나 엔진 쪽은 정말 기대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말하면 좀 말 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조선 쪽은 이미 코로나 때부터 수주를 다 따냈어요. 그 수주가 무슨 수주냐면 어쨌든 저가 기본 배가 뭐 1억 5천이다. 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1억 5천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진짜 1억 5천 또는 1억 4천의 수주를 다 대부분 받은 거죠. 예, 대출도 그때는 금리가 좀 쌌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든 배를 찍어서 생산해서 계속 돈을 굴렸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수주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조선 쪽. 그 당시 제가 이제 리포트를 좀 읽어볼 때도 아 이렇게 조선이 수주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겠구나. 자 진짜 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HDC HDC래 HD 현대미포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코로나 때 좀 약간 저가형 건조 수주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미국에 있는 그 남들 돈 안 된다라고 안 받았었던 그 미국 군함을 좀 그 보수하는 그 수주를 하나오션이 대부분 좀 가지고 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 더 높다
하나 쪽을 좀 더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자, 일단 하나엔진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돼서 뭔가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알래스카 가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될까? 근데 지금 알래스카 가서 그거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미국의 허가로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협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하죠.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가능한지 현지에서 우리가 좀 결과를 좀 볼 수 있게끔 좀 해주라 도와주라 라고 하면 미국이 그래 오케이 알겠다 알래스카 같이 가서 우리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하면 한국가스공사 갑니다. 자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도 확인하고 싶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래 오케이 환영한다 라고 하면 이거 가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그러면 갑니다. 예. 재료는 그거예요. 일단은 지금 오늘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좀 단기적인 일정으로 좀 대응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너무 없고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갈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전에 우리 대왕고래 때 보세요. 그거 터무니없는 이 얘기에 어떻게 갔어요? 제가 대왕고래 얘기했을 때도 그때 그랬죠. 아니 가스 나온다라고 하는 데에서 석유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데서 개발하고 투자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라고 이렇게 확률이 뭐 60대 40 막 이런다고 하는데 그죠? 근데 안 그래도 저번에 저 예전부터서도 그거 가스 안 나온다 가스 나오려면 그 수천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거 수천억 들였는데 갑자기 기름이 앵꼬 나와버리거나 기름은 있기는 있다 근데 그거를 캔에다가 앵꼬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개발비 다 날리는 거다.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돈 수조 원 써가지고, 수조 원이 수천억 써가지고 날렸죠. 사업 날렸죠. 그거 안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거 진짜 뭐 단기적으로 테마로 막 시장 엄청 들끓기는 하겠지만, 그게 뭐 큰 빅 재료는 아니었어요. 현 정권에서 그냥 또 어떻게 해보면 또 돈에 처먹으려고 또 하는 짓거리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될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미 가스 있는 거 확인했다라고 했고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이 돈 안 되는 거에 그렇게 집중해서 투자할까요? 그쵸? 게다가 자기들 땅인데 자기들 땅에서 우리가 와서 투자를 해서 일을 같이 해달라는 건데 그쵸? 자 어쨌든 지금 이 대왕고래 그 수준보다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이 조금 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 기대감은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기대감을 일단 한번 반영해 보고요. 자, 우리 이제 관심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 뭐 거래량 매집 흔적 좀 제가 체크한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그림판이 있으면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음, 매집되고 있는 흔적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했죠. 자,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요걸로 그릴게요.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깔리면서 바닥 체크되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패턴이. 이런 패턴에서 뭐 급등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거는 1번이죠. 선호를 가장 많이 하는 건 1번입니다. 1번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데 낙폭이 심했던 만큼 반등하는 힘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바닥 자리만 잘 어느 정도 체크가 되면 반등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간에 거래량이 어떻게 올라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3번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박스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 얼마 못 가고 다시 떨어져요. 2번 같은 경우도 상승폭은 탄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자, 근데 위 상단에서부터 떨어지는 힘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해서 올라올 때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냐면 어쨌든 굴곡을 만들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팍 가요. 제가 그런 패턴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음,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이 되는 흔적이라고 하면 최근 뭐 여기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 7, 8, 뭐 9개월까지 있다고 할게요. 1부터 뭐 9개월까지. 자, 이 차트를 쭉 해봅니다. 쭉 했을 때 거래량이 이만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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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팍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거래량이. 이 거래량 캔들이 이제 뭐 차트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좀 떨어지다가 요렇게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달에서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거래량이 증가하고 빈도가 늘어났을 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력들은 쉽게 말하면 세력들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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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사모아요. 정말 오랜 시간 뭐 진짜 길다라고 했을 때는 뭐 6, 7개월 이상은 미리 사전에 매집을 해 나갑니다. 물론 뭐 그 해당 연도 그 전년도서부터 매집을 하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체크하는 게 좀 편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전에도 종목 언급을 좀 많이 드렸을 때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종목 찾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자, 일단 4x4 최근에 너무 급등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는 이제 차익 매물 쏟아질 때가 됐는데, 자, 어쨌든 최근에 제가 차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급등 이후에 낙폭 조정을 좀 크게 받았죠. 조정 받았어요. 차익 매물 쑥 쏟아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 우르르르르 무너지다가 박스권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박스 자리, 횡보 자리. 진짜 지지부진했어요.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2월 달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급등하기 이전에, 예, 급등하기 이전으로 보시면, 자, 장기이동 평균선 241선 지금 이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급등해서 이게 차트가 폭이 좀 좁아졌거든요. 241선을 이게 돌파했을 때 잠깐만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컨텐츠 관련돼서 이제 막 재료 붐 막 불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조정 이후에 급등 한번 또 나왔어요. 상한가가 한번 나왔죠. 떨어져요. 근데 3월에서 4월 달에 뭐가 있었죠? 지수 하락 있었죠. 증시 폭락이 있었어요. 폭락 계속 빠졌죠. 막 6, 7% 빠질 때도 있었고 막 엄청나게 빠집니다. 지수가 막 빠지니까 못 버티고 빠집니다. 빠졌는데 결국에는 이 거래량 매집됐었던 거래량들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빠졌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매도하는 이 파란색 캔들이 위로 상승해서 올라왔다. 아, 이거는 매도량이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자리. 그래서 이렇게 점상에서 계속 올라갈 때 덤벼들지 마라. 이거 우리가 지금 들어갈 자리 아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4x4도 이렇게 모아갔어요.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올라가는 추세. 여기서 거래량 들어온 거 체크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엑스페릭스. 엑스페릭스도 패턴이 똑같죠. 쭉 상승했다가 이전에도 이민 정책 있었을 때, 그쵸? 요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결국에는 요렇게 조정을 쭉 보다가 12월에 뭐 물량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요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요. 뭐 10월 달에도 조금씩 들어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작았죠. 근데 1월부터 윗꼬리를 다하는 캔들, 뭐 일단 이때는 지금 1월 13일 날 월요일 날 보시면 도지형 패턴으로 뭐 밑으로도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리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중요한 매집 자리입니다. 자,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이때 거래량이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바닥에서 반등해서 장기 이평 뚝 때렸을 때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는 매집 신호가 되는 거죠. 체크하는 겁니다. 거래량 그래서 들어와서 저항 구간 맞았냐? 이평 저항 구간을 딱 터치했죠. 장기동 평균선 터치하고 다시 한 번 더 잠잠해졌다가 이 거래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시 한 번 더 241선 툭 터치합니다. 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때였죠. 이때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요. 3월 4월 달에 지수 하락하는 거 누가 예상합니까? 지수 하락 그만큼 떨어지는 거. 저도 지수가 이제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것이다, 추가 하락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뭐 예상해서 한 7, 80%는 맞춥니다. 그 방향이 꼭 맞아요. 뭐 틀릴 때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엑스페릭스 차트 이상하다. 이거 희한하다. 거래량 들어왔는데 이거 3, 4월 달에 이거 눌린 거 지지 받았다. 이거 이상하다. 거래량 다 들어와 있다. 빠져나간 물량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 말씀 드렸죠. 그거 체크하세요. 어, 차트를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그럼 나는 어떻게 찾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종목, 각 섹터별로, 테마별로 분류를 다 해놓잖아요. 그 종목들 다 보세요. 하루에 시간 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클릭했다 뭐 했다가 그래서 MTS 쓰는 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죠. MTS는 사고 파는 정도로만 이용을 하시고요. HTS로 PC, 예, HTS로 매매를 좀 하시는 거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차트 보실 거면 HTS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HTS로 자,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게 있죠.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종목이 있어요. 뭐 만약에 이 뭐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좀 나눠놨다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치매, 알츠하이머, 뭐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고 할게요. 자, 이러면 한 가지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방향키 내려가면서 엔터로 아이큐어 지금 차트 또 하나 발견했죠? 아이큐어, 예, 아이큐어도 메모해두세요. 자, 요런 거 이렇게 하나씩 다 봅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패턴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자, 이렇게 뭐 거래량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다 체크하고요. 최근에 지금 저항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 자리에서 이제 돌파해서 올라온 뭐 대웅제약도 있고 또 삼성 아니 대화제약도 지금 거래량 좋죠. 이런 종목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다 일일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서 내 종목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런 종목이 있고 또 추가적인 종목이 또 있어요. 지니언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급등했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급등해서 조정 나오고 거래량 쑥 실린 다음에 그대로 매집되는 상태에서 박스권 들어오다가 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움직이는 추세 나오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보시면 5일선에서 21선이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거래량. 이런 거래량 하나 들어오면 이때부터가 우리 매집 신호입니다. 물론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장기 평선이 이제 지지 라인이죠. 예, 지지 라인이 되면서 그대로 다시 힘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최근 시장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됐었던 종목이죠. 왜 언급이 많이 됐을까요? 그만큼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언급이 많이 됐겠죠. 이제 그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는 겁니다. 돈 버는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지니언스라든지 포바이퍼라든지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매집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는 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 그럼 이런 종목 왜 안 가지고 오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좀 말씀드릴게요. 방송에서 이렇게 제가 보는 게 저거는 이런 차트를 보는데 이거 세력으로 의심되는 애들이 이렇게 매집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뭔가 거기에 따르는 재료와 뭐 분석 내용을 토대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차트적인 기술적으로만 찾아가지고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수도 없이 종목 찾아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되게 성의 없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라는 거고. 자, 어제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종목 4x4, 4x4, 그 다음에 엑스페릭스, 예, 그 다음에 지니언스, 요렇게 해서 제가 거래량, 매집 흔적, 그리고 차트 패턴 분석할 때 이런 종목들로 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대응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ICTK도 ICK 최근에 관심 종목으로 담았던 종목이고, 앞타바이오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세바스 헬스케어 요 종목, 그리고 로보로보, 예, 좀 거래량 들어온 애들은 일단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BB테크 이런 종목들 물량 안 털렸을 때 잘 잡아놔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화폐 관련돼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관심 테마 업종으로 뭐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테마, 관심 테마 업종, 우크라이나 재건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무트로 올라올 때 됐고요. 태양광,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반도체, 한알령 해제, 그 다음에 지하 터널 관련주, 싱크홀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대산업 두고 딥페이크 관련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관심 테마 업종으로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좀 언급될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건 관심 종목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요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태양열 패널이 이제 뭐 중국 쪽이랑 동남아 쪽에서 저가형으로 미국에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관세 때렸죠. 중국이 관세 엄청나게 때리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태양열 관련된 회사, 특히나 하나 하나솔루션이 대장이 되겠지만, 그 종목 말씀 계속 드렸고, 관심 종목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신성ENG라는 종목 공략해서 좀 방송에서 좀 수익을 좀 만들었죠. 예, 그런 거 지금 태양광 에너지 관련돼서, 그럼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풍력 에너지도 들어가겠죠. 뭐 그런 거 좀 말씀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7, 80% 이상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일단은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주들 일부 부품들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좀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관세 관련돼서도 이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지고는 객기 부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반도체는 절대 객기 부리면 안 되는 지금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패권 관련돼서도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계속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걸 안도하면서 관세 때문에 중국에게 기술 패권이 좀 밀린다라고 해버리면, 중국은 자체적으로 생산과 이런 수출까지도 충분히 열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리스크적인 부분이라 반도체 관세 관련된 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한알령 해제 있어요. 5월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5월에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 정확한 이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열고 보셔야 돼요. 한알령 해제는 계속 말씀드리죠. 화장품, 뭐 여행, 뭐 면세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지금 화장품이 가장 많이 열려 있고 피부 미용 시장이 좀 많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제가 3월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다 보니까, 요거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기존부터 있으신 분들은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쪽은 이미 벌써 카페에서 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카페는 제가 뭐 링크 남겨 드릴 거니까 그 링크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하 터널 관련주, 싱크홀 관련주가 있습니다. 싱크홀은 뭐 요즘 문제 심각하죠. 그 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지하 20m까지 싱크홀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지하 20m까지 싱크홀 잡는다. 서울시 땅꺼짐 예방에 4천억을 투입했다라고 하죠. 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국회에서 이제 싱크홀 예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싱크홀 예산 이제 책정되고 추가로 예산 반영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구체적인 사용 방안, 예산 사용 방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그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냐? 뭐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한데 일단 한국주철관,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글씨 그대로 두고, 자 한국주철관, 네, 최근에 차트 많이 올라갔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뉴보텍도 최근에 상한가 좀 많이 갔었는데, 뉴보텍 뉴보텍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동아지질입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에 제가 뭐 보너스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그 종목 동아지질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수건설은 지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네요. 예, 2주 전에 말씀드렸네요. 2주 전에 제가 특수건설 쪽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수익 유지하고 있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원개발도 있습니다. 우원개발과 동양철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 종목들이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이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에코 에너지 뭐 관련돼서 이제 탄소 포집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이슈들도 있는데 그 관련돼서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입니다. 아, 오늘이 아니군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한국을 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정영진 회장과 좀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신세계 정영진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절친이라고 하네요. 절친이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할 것이다. 뭐 관련주는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니면 뭐 신세계 INC, 또는 뭐 이마트,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도 아무래도 인맥주로 해서 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다 이 종목입니다. 어쨌든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아무래도 급등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고, 그 이후로 계속 조정을 받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 있는 상황에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죠.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이제 반등해서 장기 입형 돌파하는 약간 그런 패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담아도 됩니다. 이거 종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끼 있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바이오 에너지 관련돼서 반드시 언급될 거라는 거죠. 최근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 이재명 예비후보도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년 동안 제자리 걸음 했다라고 하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뒤로 뒷걸음질을 쳤다라고 하면 이제부터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가 미국 관세에 너무 놀아나면 안 된다. 그 우리 자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런 바이오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반드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DS 단석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관련 테마들 어떻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투자에 참고하셔서 큰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좀 남겨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텔레그램에서 소통하고 있는 방 있겠죠. 뭐 그 방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페 지금 활동을 좀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카페 활동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